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제 피섭을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격을 한 사람이 습격을 한 그 인물이 15세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인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이것이 정치 테러인지 여부인데 일단 동아일보 1면과 3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면 톱기사는 이재명 피섭 23일 만에 배현진도 테러 당했다. 그리고 3면 기사는 마스크 쓴 10대 배현진 의원이죠. 물어보고 18초 동안 17차례 돌로 내리쳤다. 지금 이 영상이 강부매하게 퍼져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배현진 의원에게 다가가서 배현진 의원 맞습니까? 물어보니 배현진 의원이 웃으면서 예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18초 동안 17차례 돌로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중상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뭐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선 앞에 또 정치인 대상 정오 범죄 15세 중학생 배 의원이죠. 물은 뒤 돌로 머리 17차례 연달아 내리쳤다. 배 의원은 병원 이송돼 봉합 응급수술 받았다. 여야에서는 테러 규탄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음정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 테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배현진 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 공격을 했다. 공개 안 된 개인 일정 장소를 찾아갔다. 범행 30분 전부터 배회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계획 범죄를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천향 병원에서는 두부 열상, 이 두부 머리 쪽에 열상, 찢어진 상처죠. 이재명 그때 처음에 뭐 열상 2cm 이런데 나중에 자상 1.4cm라고 해서 축소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열상은 찢어진 상처, 자상은 파인 상처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오후 5시 50분쯤에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도착해서 CT 검사를 한 뒤에 1cm가량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맡은 서울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눈 주위 예리한 걸로 긁힌 것 같은 흉터도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공격을 한 이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은 강남 경찰서로 연행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A군이 건물을 찾은 계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A군이 범행하기 전에 배 의원을 불러 세워서 2차례 신분을 확인을 했다. 이것은 이제 특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배현진을 공격해야 되겠다는 작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배현진 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 일정 중이었다. 즉 뭐 미용실을 다녀오는 중이었다. 이런 미용실을 가는 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메이크업숍 아마 여기를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광고 업체 이런 것들만 있어서 10대 중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계획 범행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아마 오늘 중에 경찰에서 뭔가 발표가 나올 텐데 그래도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신상 공개 이런 것은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습격범이 A군이 과연 누구냐? 배우가 있느냐? 정치 테러냐? 이게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뷰센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뷰센 뉴스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찰이 배현진 습격 중학생을 응급 입원 조치시켰다. 습격한 중학생을 응급 입원 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한 뒤에
워낙 어리니까 이제 보호자까지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한 뒤에 새벽에 응급 입원 조처를 했습니다. 응급 입원은 뭐냐면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서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자,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A군은 공격을 하고 나서 18초간 17차례 돌로 내려쳤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그런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다가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가 어제 이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수행원이 제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잘못 속보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제압을 뭐 당하지 않고 그냥 공격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 막 떼어놓으니까는 그 자리에서 배현진 의원, 이 다친 배현진 의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을 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현진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촉법소년이다. 나는 촉법소년이다. 인근 중학교 학생인데, 자, 촉법소년은 뭐냐면은 만 10세부터 14세 사이, 14세 미만, 만으로 14세 미만, 본인이 15살 했으면, 우리 나이로 뭐 그렇게 했으면 만 14세 미만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소년이고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죠.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그 대상이라는 거죠.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처벌 불가. 그 다음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인데 형사처분은 안 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그 위에 범죄소년은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인데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초단기 갈등, 수석 국면에 들었었는데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에 익어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 지금 발언이 나왔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좀 여건과 그전에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하는 바람에 이 사태를 키웠는데, 민주당의 프레임에 같이 놀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지금 여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발 물러선 한동훈, 내가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나?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촉구했던 김경률, 도이치모터스 언급하며 돌연 야당 비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디올백 관련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사과 이야기한 적은 없죠.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한동훈이 이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몰카 함정은 이거 완전히 범법이고, 다만 좀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 그 과정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과하라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 말을 한 한동훈
이 위원장 본인은 내가 언제 사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를 의미한 건 아니라는 취지죠. 그리고 어제도 제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제가 들었던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들었던 말은 함정물카는 범죄 행위, 걱정할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인데 그건 사과는 아니다. 사과하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입장 정도를 밝히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아마 입장 표명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률은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했던 김경률은 어제 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는데 끊임없는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특검법도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투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에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나올 게 없는데 왜 정쟁으로 몰고 가느냐.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경률 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더는 언급하지 않으니까 분열을 막기 위해 자중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에서 김경률 위원 사퇴 요구 목소리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자진 사퇴하거나 해촉을 해야 된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해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런 목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김경률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주가 조작 의혹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일반인 상식으로 접근을 하건대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 왜 이런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에만 가면 부해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날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촉구했던 주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 또 김경률은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했다가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몸을 낮췄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포을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도전할 수가 있죠. 마포울이 흠지이기 때문에 정청래와 만약에 본인은 공천을 받아서 정청래와 대결을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본인이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분란을 일으켰다가 이게 사퇴 압력을 받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를 하면은 뭐 총선에도 못 나가죠.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잠깐 일부 후퇴한 것이라면 상당히 이 상태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중에 또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분쟁의 불씨를 남겨둘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 처리 문제는 본인이 지금은 일단 몸을 낮추고 있는데 앞으로 여권 전체의 흐름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충돌을 하니까 좀 곤란해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금 흩어져서 뛰고 있는 35명, 그리고 장관, 차관을 지낸 윤석열 정부에서 17명. 이 사람들은 양쪽이 충돌을 하니까는 헷갈리죠.
그런데 이 인기는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현장에서 인기는 한동훈이 많기 때문에 미래 권력으로 그 간주되는 한동훈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마케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충돌을 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조금 뭐 완전히 가신 건 아니죠. 그러니 이거 윤석열 마케팅을 해야 되나 한동훈 마케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한 사진 중 누구를 간판으로 걸어야 하나 헷갈리는 여당 예비 후보들, 여권 수뇌부 갈등의 오왕좌왕. 일단 뭐 몇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용산 참모 출신이죠.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에서 자신의 독사진으로 교체를 했다.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과 같이 있는 사진을 원으로 해서 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찍은 그대로 두고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것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빼고 자신의 독사진으로 대체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한동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이 더 많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후보자가 아직은 다수다. 그래서 한동훈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기사는 국회의 정말 민낯이 어제 또 드러났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톡 기사 그리고 3면 기사 같이 보여드립니다. 사이드톡 기사는 국민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만 챙긴 국회, 기호 3번과 보조금 위한 꼼수 사태, 동료 의원들은 박수까지 쳤다. 꼼수 사태 누구냐? 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인데 이은주 의원이 이 임기가 지금 5월 29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어제 사퇴를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동료인들은 박수까지 쳤는데 왜 이현주 의원이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사퇴를 하느냐. 이게 꼼수라는 거죠. 정의당 소속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며칠 안 남았죠. 30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그 이후에 날아가면은 회기 종료 5월 29일인데 그 120일 전인 이달 30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그날 이후부터는 비례대표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지금 빨리 사표를 아예 내버린 거죠. 보나마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당의 다른 의원이 승계를 하죠. 지금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그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했던 필리핀 쪽에서 이주자인데 이제 승계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6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0일 이후에 하면은 5석으로 줄어들죠. 6석 이후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건 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기에 더 한 석이라도 더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이낙연 당이나 이런 데서 기호 3번,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노리고 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석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 자, 그런 내용의 이 민낯을 보여주는 어제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1월 26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